늙어서는 돈이 필요 없는가? 50, 60 정년 퇴임을 하게 되면 나머지도 반세기를 살아야 돼요.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안 해봤던 거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천금만금을 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따라 하셔서는 안 돼요. 100이면 100 실패하시는 거예요. 그럼 뭘 구해야 되겠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돈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는 저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여러분들이 다 느낄 것입니다. 돈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 없다면 그 중요할 이치가 없죠. 그런데 옛날에는 사실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었어요. 돈에 탐욕이 좀 많아가지고 부자인데도 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몇몇을 제외하고는 뭐 돈에 대해서 그저 적당히 있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회가 많이 변했어요. 저만 말하더라도 시대를 구분하자면 농경시대가 탄생을 했어요. 그 농경시대를 지내고 산업화 시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공업 시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보화 시대로 들어가고 요즘은 이제 뭐 또 인공지능 시대로 들어왔으니까 내가 농경시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지금 돈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많은 시인들이 어떻게 시를 읊었냐면 나물 먹고 물 마시고 내가 누울 한 평의 땅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요새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동의해 주실 분이 누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 왜 지금 더 필요하냐 하면 그 당시에 생활했던 생활 방식이라든지 그런 데 필요한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어요. 많이 들지 않다는 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냉장고가 없었어요. 그럼 냉장고 안 사도 되잖아요. 텔레비전이 없었어요. 텔레비 안 사도 되잖아요. 전화도 있는 집이 한두 집이지. 그러니까 전화도 안 사도 되잖아요. 핸드폰도 없었어요. 없으니까 안 사도 되잖아요. 그래도 다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나름대로. 그러나 지금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 만족하고 행복하게 또 즐겁게 살 수 있다면 현재 사회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갖추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통해서 저를 보고 있지만 저 양복 입었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양복 뭐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든 것을 갖추자면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돈이 필요했어요. 뭐 음식도 사야 되고 주방기구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긴 했지만은 그 가짓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양이 적었다 그 얘기예요. 지금에 비해서. 지금은 그 당시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기기가 발달이 돼 있으니까 그걸 갖추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걸 다 갖추자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 뭐 얼마라고 숫자로 제시하기는 어렵지만은 그 당시보다는 몇 배가 필요하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왜 필요한가 이런 거는 논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데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어도 살았지만 지금은 핸드폰은 필수품이에요. 핸드폰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차를 타고 왔어요. 차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뭐 이런 모든 것을 갖추자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다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어디서 납니까?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지금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일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지금의 생활을 그저 할 수가 있다. 화려하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최소한의 그것은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옛날에 비해서는 많은 돈을 필요로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나면 누구나 성장하고 나이 들면 늙고 그래요. 나이 들면 활동력이 떨어지고 또 기능이 떨어지고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가 떨어집니다.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는 정년퇴임이라는 것을 만들어 두어가지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현직에서 이제 물러나야 되고 늙어서는 그러면 돈이 필요 없는가? 늙었다고 돈이 왜 필요 없겠어요? 나이 들어도 나이 든 만큼 또 필요한 게 있어요. 젊을 때는 필요 없던 돈이 나이 들어서 필요한 게 또 있어요. 그게 제일 많이 있는 게 뭐겠어요? 병이 나는 거예요.
병이 나면 병원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우선 다른 건 제쳐놓고 병원비만 해도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데 그럼 노인한테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할까 이래 생각하면 그건 계산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담보가 돼 있고 또 일정한 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담보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더 돈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병이 위중한데 내가 경제력이 없다 그러면 그 낭패잖아요. 물론 이제 사회복지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발달 도상에 있기 때문에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은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는 것만큼은 도움을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 노인이 되면 어느 정도 돈을 가져야 될까? 이건 참 어려운데 내가 한 가지 이 얘기를 하겠어요. 내 친구 중에 하나가 돈을 열심히 잘 벌어요. 또 재테크하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경영을 잘하고 돈을 많이 벌어요. 그 처음에는 옛날 얘기예요. 젊을 때 얘기니까. 얼마만 벌면 넌 만족하겠는가?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 1억만 벌면 만족하겠대요. 그 1억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냐. 자기 노후에 쓰겠다 이런 말은 하지 않고 자기 자녀한테 적어도 그 정도는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를 생각하는 건 없어요. 근데 또 이제 뭐 한 10년쯤 지나서 또 똑같은 질문을 해보니까 말이 달라요. 한 10억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횟수가 갈수록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에 돈이라는 것은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좋다는 것은 그것을 또 올바르게 쓸 수 있어야 좋은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올바르게 쓸 수 없다면 돈은 없는 것만 못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를 가져야 나한테 좋을까? 이 기준은 없지만은 제 생각에는 적어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내가 내 앞을 최소한 가릴 수 있는 수준 그것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 정도만 있으면 더 바라지 않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이나 무슨 또 펀드 같은 데 투자를 하고 요새는 또 뭐 가상화폐든가 뭐 그런 게 나와가지고 제 생각을 하나 얘기를 하면 저는 주식이 왜 올랐다 내렸다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오늘은 예를 들면 100원이다가 내일은 150원이 되고 또 어떨 땐 또 80원이 되고 말이에요. 그 뭐 움직이는 것도 없는데 그러게 지금도 이해를 못해요 저는. 그 다음에 펀드라는 것도 그거는 뭐 투자겠지. 여러 사람이 돈을 이제 같이 투자를 해가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는 미래도 불확실한 거고 난 또 거기에 대한 생각이 모자라가지고 해본 적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주식을 딱 한 번 해왔어요. 이화대학에 있으면서 경영학과 교수가 친구인데 그 친구가 맨날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도 모른다고. 그래가지고는 세상 못 산다고. 막 주식을 알아야 된다. 그거 알아서 나쁠 건 없고, 그걸 어떻게 알면 되나. 투자를 해야 된다. 돈이 없는데, 그래. 월급에서 조금씩 떼가지고 해요. 그래서 제가 월급에서 좀 떼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그래, 내보고 선택하래요. 알아야 선택을 하지. 그래, 전부 일임해서. 당신은 주식이 전문 교수니까 네가 알아가지고 뭐든지 관리해보라고. 그때 처음에는 뭐 얼마 올랐고 또 뭐 그러더라고. 옛날에는 신문에 그 주식이 다 났어요. 얼마 오르고 내리고. 그 신문 한 페이지가 다 주식으로 장식됐을 때가 있었어. 그럼 나도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투자했다는 고객 얼마나 올랐는지 내렸는지 늘 그걸 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뭐 조금 올랐다가 내렸다가 그러더라고. 그거 보는 재미도 조금 있어요. 그랬더니 차차 이제 이 얘기가 뜸해져. 늘 보고도 해주고, 우리 모이면 막 얼마 올랐다 막 이렇게 자랑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때가부터 말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주식 어떻게 되나? 주식 망했다. 없어져. 그래서 우리가 농담 삼아, 뭐, 그건 잃어도 될 만큼 투자했으니까 억울하지는 않는데, 그 친구 보고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고. 어디 가서 더 공부해가 오라고.
그 요즘 와서 내가 친구가 된 교수가 한 분이 계셔요. 그분도 경제학을 하시는 분인데 난 그분이 참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제 그렇게 못했지만은 자기 대학원 강의를 하는데 대학원에 자기 과목을 주식이에요, 주식. 신청을 딱 하면 듣는 학생들로 하여금 주식을 사라고 그래. 자기한테 강의를 끝까지 들을 때까지 주식을 사야 돼. 근데 뭐를 사라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 나름의 논리를 세워서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가 끝날 때는 주식이 성공한 것도 있고 주식이 안 된 것도 있고 그래요, 학생들은.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 난 그건 참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비록 모르지만은. 나도 사람이니까 욕심이 있어요. 젊을 때. 돈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지만 그런 죄책할 재주가 없어요. 근데 내가 돈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하니까 어릴 때부터 돈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쁘게 사용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뭐냐면 돈을 잘못 쓰는 행위가 나쁜 거지 돈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그때 생각이 모자라가지고 행위가 나쁘다고는 생각은 못하고 돈 그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을. 그래서 돈은 될 수 있는 대로 멀리하는 게 좋다는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내 친구들이 한창 이제 지금 강남에 말죽거리 뭐 이러면서 땅 거래가 왕성할 때가 있었어요. 그럼 계약금 걸면 중도금 지불 안 해도 이게 막 더블로 올라가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와가지고 나보고 땅 그걸 사자고. 교수 월급 같은 거 정도는 하루 만에 번다고. 그래서 내가 속이 좀 땡겼어요. 할까 말까. 그런데 나한테 딱 걸리는 게 뭐냐면 돈은 나쁜 것이다. 사람이 나쁘게 쓰기 때문에 나쁜 것이지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내가 어릴 때부터 그 잘못된 편견이 들어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찬스가 있었어. 엄청 많았어요, 나한테 찬스가. 왜냐면 거기에 종사하는 돈 벌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런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부서에서 일하는 애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이번에 어디에 개발한다 이러면 그거 사면 되잖아요. 그런 찬스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편견, 잘못된 편견 때문에 참여하지를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욕심인데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런 후회라 할 것까지는 없는데 단지 그런 과거를 생각하면서 돈에 대한 편견을 내가 없앨 수가 있었고 지금은 돈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돈은 중요하다, 필요하다. 그러나 깨끗하게 벌고 깨끗하게 써야 된다. 절약이라는 말이 남았는데 나는 사실 절약을 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옛날은 가난할 때니까 내가 일제시대에 태어났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있을 때 그때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시로 이제 들어가니까 모든 것이 물건들이 모자라고 하니까 배급제도로 가고 이러니까 그때의 모토는 아끼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생산되는 거는 일정한데 그것을 분배해서 우리가 나누어서 갖자니까 전쟁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모든 물건을 아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내가 교육받은 거는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요. 어른이 돼가지고 그때는 이제 새마을 기차가 제일 좋은 기차라서 새마을 기차를 타고 밥을 먹는데 식당차가 있어요. 자기 혼자만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식당이니까. 낯선 사람하고도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내가 밥을 먹으면서 먹는 걸 보던 앞에 앉은 사람이 선생님 참 절약하는 습관이 대단한 것 같다고 이래요. 그걸 뭘 보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밥을 시켜놓고 밥을 먹는데 밥을 하나를 접시에 붙어 있는 그거까지 다 뜯어 먹더래요. 이 사람은 굉장히 절약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습관이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되면서 산업화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걸 내가 잊을 수가 없어서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를 발전시키면 앞으로는 소비가 미덕일 때가 옵니다. 이러더라고.
이상하다. 절약이 미덕이지 어째서 소비가 미덕인가? 어른 돼서도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절약이라는 것도 필요할 때 절약을 하셔야지 소비가 미덕일 때는 소비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이렇게 설명하면 납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예를 들면 어떤 공장에 취직했어요. 그 취직해가지고 그 공장이 발전하자면 그 물건이 많이 팔려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절약한다고 그 물건을 안 사주면 그 공장은 망하잖아요. 그 망하면 아버지가 직장을 잃잖아요. 그럼 우리 집 가게는 뭘 가지고 하나요? 요즘은 생산을 해놓고 광고를 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생각도 안 했지만 광고를 이래 들어보면 저거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 옛날엔 필요하면 필요한 것만큼 주문을 해서 샀어.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절약이라는 것도 절약할 때 절약을 해야 되고 소비를 해야 될 때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내 고등사촌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학교 선생 노릇을 하는데 이제 연금도 타고 딸이 하나 있어요. 딸은 이제 성장해서 결혼해서 미국 가서 그 미국 시민이 돼서 잘 살아요. 그런데 내 누이 동생은 연금도 절약하고 수입이 있는 것도 절약하고 해서 말이야 모으는 거예요. 그 내 매제는 말이지. 그거 좀 쏘자. 우리 둘이밖에 안 남았는데 좀 쏘자. 안 된다. 그거 뭐 하려고 그러냐. 딸을 줘야 된다. 굶어가면서 딸을 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추석이나 절이 되면 나한테 인사하러 와요. 인사하러 오면 인사가 아니라 둘이 내 앞에서 싸워요. 내 누이 동생은 딸 준다고 이걸 막 아끼고 말이지. 우리 둘이 어디 극장 구경 한번 가자고 그래도 그거 아껴가지고 잘해줘야 된다고. 걔가 뭐 살면 몰라도 말이지. 미국 가서 잘 살고 있는데 그런다는 거야. 그것뿐 아니라 우리 둘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것 가지고도 싸워요. 내 누이는 묘지에 묻히고 싶다. 내 매제는 화장해서 산천에 날리고 싶다. 이게 합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와서 만날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판단을 했어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살아남은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줬는데 그렇게 너무 누굴 주려고 애낀다고 뭐 그것도 자기가 즐거우니까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 즐거움도 좋지만은 자기들을 위해서 소비를 할 줄 아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랬더니. 그래서 절약할 때와 소비할 때를 구분할 수 있는 우리가 소양을 좀 지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말은 그렇게 쉬워요. 절약할 때 절약하고 소비할 때 소비하고. 그런데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견물생심이라고 말이지. 보면 그것도 또 하고 싶고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한 것도 광고에서 좋다고 그러면 그것도 사고. 그래서 노후에 어느 정도 나를 담보할 수 있으면 행복할까 이 생각을 해보면 요즘은 이제 제도적으로 돼 있는 게 많아요. 옛날에는 자기가 따로 저축을 하든지 뭐 이렇게 모아놔야 그걸 가지고 노후 대비가 되는데 요즘은 제도적으로 그게 이제 보험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연금이라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잘 살펴가지고 적어도 내 노후에 병이 난다면 입원비 그리고 생활한다면 가까운 친구들끼리 만나서 밥 한 끼를 내가 낼 수 있고 차 한 잔을 살 수 있는 그 정도면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내 편견이에요. 잘못된 편견인데 제 경험을 한번 얘기를 하면 네팔이라는 곳에 의료 봉사를 학생들하고 교수님들을 어울러가지고 정년 퇴임할 때까지 한 13년 동안을 다녔어요. 매년. 우리가 옛날에 내가 농경 시대 경험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카트만두가 수도인데 거기 가야 겨우 뭐 병원이 있고 산골짜기에는 없어요. 이제 그런 데를 우리가 이제 찾아가서 봉사도 해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생활하는 거 가만히 보면 미래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왜냐면 미래에 담보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보험이 있나 뭐 있나 말이지. 겨우이자 겨우에 자기가 지가 운막 같은 데서 사는 집 하나 하고 그 앞에 텃밭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거 가지고 먹고 살고 이런데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적어도 자기를 담보할 수 있는 두 가지. 하나는 건강이에요.
건강을 여러분들이 병이 나서 중요하다 이걸 알지만은 지금부터라도 건강에 대한 유의를 하셔야 돼요. 건강하면 못할 게 없어요. 뭘 하더라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내가 재주가 많다고 하더라도 건강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즘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걸 통해 가지고 적어도 내 노후에 할 수 있는 그 정도를 장만할 수 있는 그거는 지금부터 장만하셔야지 그때 가서 아이쿠 하고 장만하려고 해도 그건 장만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보험이라든지 뭐 연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10년이 10년, 20년이 20년 이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을 꾸준히 그것을 해나간다면 내 앞그림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갖고 있는 지병이 많은데 정말로 건강을 여러분들 첫째 삶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내 나이만큼은 안 돼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듣는 분들이 대체로 한 50대나 60대 그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라고 그래요. 그 100세 시대니까 50, 60 이럴 때 이제 정년 퇴임을 하게 되면 나머지도 반세기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인생 이모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에서 잘 갖고만 쌀도 이모작 할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나이가 이제 연장이 되니까 정년 퇴임을 맞으면 그 다음을 어떡하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재미있게 좀 살자면 결국은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준비를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일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으셔야 돼요. 전반적인 지내간 세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해진 삶이에요. 회사에 취직한다, 뭐 무슨 자영업을 한다, 노동을 한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그러나 정년 퇴임 이후에 이모작 인생을 사는 것은 내가 만들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못 해봤던 걸 해보고 싶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그때 잘했던 걸 연장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거든요. 또 제 얘기 하나를 말씀드리면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이걸 2013년도에 출간을 해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게 뭐 40만 부가 넘어서 이제 독자들하고 만나는 건데 그게 되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재밌게 살고 싶다 했어요. 어떻게 재밌게 살았는가. 그 이제 강연을 해달라고 초청을 많이 받았어요. 한 번은 초청 받아가지고 가니까 제목이 돈도 잘 벌고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사는 법. 이래 돼 있어요. 나는 그냥 책 제목을 냈는데. 이 참 재밌다. 누가 생각했는지 말이죠. 기왕이면 돈도 벌고 재미있게 살고 싶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내가 주최하는 책에다가 저건 내가 낸 게 아닌데 저걸 누가 생각했는지 너무 잘 생각했다고 내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나하고 재테크 하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오늘 강연을 한다는 거예요. 그 내 앞에 돈도 벌고 이 강의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연달아서 재미있게 사는 법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고. 내가 그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 생전 그런 걸 들어본 일도 없고 내가 해본 일도 없으니까. 그래 가서 들어보니 너무 근사해요. 이렇게 하면 재테크가 되고 저렇게 하면 어떻고 말이지.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고 경제적인 흐름을 이야기하고 하니까 귀가 부쩍 떠이더라고. 처음 들어보는 얘기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하고 그 집에 돌아와가지고 가족끼리 저녁을 먹는데 그때 들었던 얘기를 내가 들었다고는 얘기 안 하고 내가 생각한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일일이 하면 돈을 참 많이 벌겠더라. 이렇게 얘기했어. 가족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빠 진짜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지금보다는 훨씬 부자로 살 수 있을 건데 그때는 생각 안 하고 왜 지금 그래가지고 내가 농담을 했어요. 알았다 할 때가 빠른 거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걸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재테크하는 이제 그런 사회 교육도 많고 하니까 그거 듣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무양으로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 말이 좋다고 해서 덥석 이러면 여러분들은 실패해요. 내가 그 환자로 만나서 대화해 본 사람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학교 선생님, 은행에 다니던 사람
그건 뭐 돈에 대해서 이래 잘 알 거겠죠. 어리숙하게 말도 못해. 남이 이래 한다 하면 막 따라하고. 특히 또 군인들, 경찰, 이런 공무원 하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가문이설에 많이 속아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지 말고 이건 내 이모작이에요. 내 이모작. 그러니까 내가 꾸며서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만들자면 그 사람 귀에 솔깃할 게 아니라 그런 얘기는 참고할 뿐인 거예요. 그럼 뭘 구해야 되겠냐? 내가 꼭 해봤으면 좋겠는데 안 해본 거. 그걸 선택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해보던 전문직인데 그게 연속해서 되질 수 있으면 그거 따라가면 더 안 배워도 되고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선택하는데 기본적으로 안 해봤던 거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천금만금을 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따라하셔서는 안 돼요. 내가 해보던 거, 안 해봤지만은 어릴 때부터 요거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거. 그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설계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성공할 가능성이 많지만은 전혀 안 해본 걸 다른 사람이 여기서 장사하면 된다. 이 말 듣고 하시면 100이면 100 실패하시는 거예요. 제 말씀이 귀에 들어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 경험상 그렇더라는 얘기예요. 저는 다행히 이제 전문직인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를 안 보더라도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서 그런 병 얘기라든지 하면은 내 얘기를 듣고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으니까 그것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 전공하는 걸 가지고 봉사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일일이 이제 내가 옛날처럼 환자는 안 보지만 책을 쓴다든지 강연을 한다든지 유튜브를 한다든지 대상이 더 많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연속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고통은 없었어요, 저는.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